한진해운 파산 위기 때 일본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 3대 해운사가 합병해 세계 6위로 도약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 회사는 10위권 밖이었지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단번에 한진해운 7위 자리를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진해운 파산 2개월 후 독일, 대만 업체와 함께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까지 결성해 한국을 따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운송 서비스 경쟁력은 세계 5위에서 11위로 밀려났습니다. 당시 현대상선과 합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결국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일본 해운사는 비용 절감 효과를 보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도 한국은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 12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신규 발주함으로써 작년 물류 대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업의 파산을 노렸으나 인수합병으로 벗어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시작되자 일본은 가장 먼저 자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아차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조 6천억 원이었고 손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극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 부채 7조 7천억 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대차까지 동반 부실에 빠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22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탈출했고 7년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현대차 그룹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아차만 놓고 봐도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55만 대, 해외에서 205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을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런 전력을 알게 된 일본은 한국의 합병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도 WTO에 제소하는 등 딴지를 걸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1, 2위 조선사가 합작사를 설립했으면서 말입니다. LNG선과 군함건조 등 특수선에서의 한국 경쟁력 향상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과 일본 항공사의 실적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일본 아나항공은 약 3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잘도 3조 원대 적자를 봤습니다. 화물 수송으로 돌리며 길을 썼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일본인은 국제항공화물 사업에서 아나의 경쟁력은 솔직히 별거 없다며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잘에 대해서도 다시 상장 폐지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취업 선호도에서는 아나는 16위에서 79위로 잘은 52위에서 88위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양대항공사의 실적은 놀라웠습니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5%가 증가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1,3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또한 화물 매출이 85% 늘어나며 275억 원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전망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화물 전용기 보유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보유 항공기 대비 화물 전용기 비율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68기 중 23기가 화물기이고 아시아나는 86기 중 12기입니다. 반면 일본은 총 557대의 항공기 중 화물기가 단 11기 정도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과감히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칸을 늘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좌석을 제거하니 중량이 감소하면서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IT 장비와 반도체 등 한국의 강점이 있는 화물 수요까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실적이 대폭 향상되면서 물량이 넘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백신 운송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억 도주 규모의 백신 운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잉 777F 항공기 8,000대가 필요한 분량입니다. 한국항공사는 의약품 수송이 가능한 CIV 파르마 인증까지 획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 중 18곳만 획득했을 정도로 까다로운 인증서입니다. 결국 한국은 만반의 준비와 함께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려 하자 일본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합쳐질 경우 대한항공의 순위는 현 19위에서 세계 7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뒤처질까 일본 양대항공사의 통합 추진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조차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합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일본 항공사는 합쳐지면 1+1은 2가 아니라 1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합쳐지면 파탄 위험이 2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반도체나 LCD, 조선업 등이 합쳐졌지만 몰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대형 국적 항공사가 두 곳 이상인 곳은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정도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형 국적 항공사가 한 곳뿐이고 면적이 가장 큰 러시아나 두 번째로 큰 캐나다도 한 곳뿐입니다.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은 아예 합쳐서 한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양대항공사가 합쳐지면 고객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합쳐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기업은 합쳐지면 2가 아니라 3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도 강하고 기회에 더 강한 한국. 과연 일본이 막아설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